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 올 한해 디파이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또 내년 전반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조동현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해 5월 루나 테라 사태 이후로 본격적인 크립토 시장의 위기가 닥쳤는데요. 그 전에 디파이 시장의 투자 형태는 어떠했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올해 이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같습니다. 네. 이제 루나 어떤 폭락 사태, 그다음에 FTX의 이제 어떤 파산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디파이 생태계에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굵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전과 이제 일어난 후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형태로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루나 이제 폭락 사태가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폭락 사태가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디파이가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5월 전에 이제 디파이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이제 뽑혔던 거는 이제 머니 레고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머니 레고라 하면 이제 블록체인만 있는 어떤 하나의 전문 용어인데 네. A라는 상품과 이제 B라는 상품들이 전부 다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차용하고 그다음에 복사하고 어떻게 서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상품과 이제 B라는 상품을 합성해서 이제 C라는 상품을 내놓기까지 하는 금융 상품들이 서로가 서로를 꼬리물게 하는 어떤 하나의 체인을 이루는 머니레고가 형성이 됐었어요. 네. 가장 큰 예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를 받고 그 예치된 풀을 활용해서 이제 담보 대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으키는 형태가 이제 가장 간단한 머니레고의 하나의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월 전에는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꼬리에 물고 서로 이제 연쇄적인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 이제 5월 달에 이제 폭락이 오고 나서 연쇄적으로 다시 이제 파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또 연쇄적으로 이제 투자 포지션들이 청산되는 그런 하나의 큰 위기로 좀 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머니 레고라는 부분이 사실 디파이의 기본인데 사실 머니 레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네. 머니 레고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사례 중에 뭐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네. 이더리움 이제 2.0이 이제 9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출시되기 전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더리움 이제 2.0 되기 전에 이더를 아마 36개인가를 예치를 하게 되면 한 10%에 육박하는 이제 이자를 좀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이제 36개 예치한다는 것 자체가 자금의 규모도 크고 일반 투자자들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각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리도라는 이제 플랫폼이었고요. 그렇죠. 그 플랫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도 이제 이더리움 예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네. 또 그 예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더리움 지금 예치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이 지금 그 네모가 리도라고 써 있죠. 네, 리도라는 이제 프로토콜에다가 이더리움을 예치하게 되면 이제 네. 예치했다는 이제 증서로서 네. 이제 ST 이더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발행하게 됩니다. 음. 근데 이 ST 이더가 이제 말씀드렸던 듯이 예금 증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파이에서는 이 예금 증서를 활용해서 또 하나의 이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베. 이제 세 번째 파란색 네. 이제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아베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예금 증서를 갖고 오면 그것에 대한 담보를 인정해줬고 그 담보를 인정해준 걸 가지고 다시 이더리움을 어떻게 대출해주는 하나의 1년에 하나의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저 그림대로 제가 설명을 쭉 해보면 이더리움을 리도라는 데 가져가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좀 위험이 있거든요. 가령 이제 노드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할 경우에는 이제 담보로 예치해 놓은 32이더를 예치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리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단 이런 위험성은 없어지고 또 리더에서는 우리한테 예치했다라는 증서를 주는데 이 증서를 들고 아베라는 곳에 가면 이걸 다시 이더로 바꿔준다. 네. 그러면 이 이더가 다시 생겼으니까 또
또 스테이킹을 똑같이.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계속하면서 네. 추가적인 이제 수익을 이제 벌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5월 전에 이제 디파이어 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머니레고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루나테라 사건에 이어서 이제 FTX 파산이 최근에는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디파이 시장이 어떻게 원래 잘 하던 전공을 살려서 이를테면 루나 사태 이전까지는 잘 진행이 돼 왔었고, 근데 루나테라 사태 때 사실 그 테라 블록체인이 두 번째로 큰 디파이 체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완전히 박살 나버렸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이제 많이 이게 위축이 됐었던 게 사실인데 FTX 파산을 겪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디파이 시장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5월 루나 사태 때는 단지 이제 가장 이제 시총이 굉장히 높았던 이제 루나라는 어떤 코인이 이제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네. 사실 디파이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보면 좀 잃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11월 달 이제 FTX 사태가 터지면서는 이제 거래소에 중앙화된 거래소에 어떤 신뢰성을 좀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네. 이제 거래소 밖으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곳, 즉 탈중앙화된 어떤 블록체인으로 자금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네. 회귀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좀 수혜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지갑 서비스죠.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콜드 월렛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 레저라는 곳이 있는데 레저가 이제 11월 달 이제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이제 500% 이제 매출이 상승했다고 해요. 이 어떤 지표만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화 거래소에 예치됐던 자금들을 전부 다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가 생겼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이후에 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은 다시 이제 또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로 또 사람들한테는 탈중앙화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FTX 파산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디파이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었는데 이게 전화 위복의 격으로 FTX 사태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이 나 중앙화 거래소 못 믿겠다. 일단 네. 돈을 개인 지갑으로 빼놓자. 근데 이제 디파이의 기본 단위가 사실은 개인 지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시 이제 어떤 디파이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불씨 정도는 마련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아무도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기 자신밖에 이제 못 믿겠다라는 네. 상황이 온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자신이 이제 토큰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 네.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이제 키워드들이 어떻게 보면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네. 자, 최근 이 미국의 IT 벤처 캐피털인 앤드리슨 호로위즈에서 2023년 크립토 시장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탈중앙화에 대한 키워드가 언급됐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언급됐나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큰 IT 투자 업체로 알려져 있고 네. 이제 크립토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16가 최근에 한 7개 정도로 2023년에 대표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들을 좀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7개 키워드들 중에 한 4개 정도가 다 탈중앙화 이제 키워드하고 이제 좀 맞물려 있어서 네.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갖고 와봤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100% 온체인과 익명성으로 작동되는 이제 세계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좀 살펴보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게임 섹터에서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네. 이제 탈중앙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게임 산업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이 있기 전과 있기 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블록체인 이제 게임이 있기 전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중앙화된 서버에 보존되어 있고 또 게임 개발사가 의사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이용하는 이제 데이터를 자기 맘대로 어떻게 보면 가공한다. 또 그리고 언제든지 이걸 없앨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게임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이제 게임이 이제 나타나고 나서는 이런 중앙화된 어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플레이어들이 소유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그 데이터 소유권이 이제 각각의 플레이어한테 있는 세계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다 중앙화 서버에 있었고 단지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일정적인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능을 이제 호출하게 되면 그 기능만 이제 온체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100%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중앙화되어 있던 것이 네. 이제는 한 80% 정도가 중앙화되어 있고 20% 정도가 이제 탈중앙화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3년에는 이 80% 70%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화 서버에 있는 것은 0%가 되고 어떻게 모든 것이 이제 온체인에 이제 올라오는 하나의 어떤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 블록당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좀 가스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000자 정도 어떻게 블록체인에다 이제 올리는데 네. 이제 사용되는 글자를 8,000자 그쵸. 정도. 그게 한 2비트 2바이트 정도 네. 되는 이제 용량인데 그걸 올리는 데만 해도 뭐 한 4불 정도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그래픽이나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블록체인 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리고 어떻게 그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A6인지는 다음 차세대 기술로 이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씀하신 온체인과 익명성으로 작동되는 세계 P2E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이 미국 투자 회사에서는 네. 그 기술을 이제 실현하는 이제 업체들이 다음 이제 넥스트 블루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P2E가 아니라 P2E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일종의 인프라 기업들이 이제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너도 나도 P2E 하겠다고 물론 이제 대장주인 위메이드가 좀 난항을 겪으면서 미래는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사실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탈중앙화 에너지입니다. 네. 이제 작년에 이번 연도 이제 초에 많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한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화석 연료로 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로 이걸 바꿔야 된다. 뭐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갔었었는데 네. 이제 A16G는 이번에 이제 포커싱하는 거는 모든 에너지 원들을 전부 다 탈중앙화 시키는 이제 하나의 빅 웨이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뜯어보면은 에너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굉장히 이제 중앙화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A16G가 이제 그 강조했던 건 뭐냐면 네. 하나의 사이트에 큰 어떤 발전소를 세우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소규모 발전소들을 어떻게 보면 넓은 지역에 분포시켜서 하나의 이제 발전소처럼 이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었고요. 네. 이 마이크로 그리드를 결과적으로 형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인센티브를 쫓아서 계속 발전소를 어떻게 지을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어떤 발전소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크로 그리드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네. 자기가 투자한 것 대비 아웃풋이 잘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발전소의 이제 성능이 중요하고 발전소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많은 자본이 투여되면 될수록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은 발전소다 보니까 그만큼 효율이 안 나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수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졌었는데 네. 만약 토큰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산업 섹터 아닌가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발전소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해안가에 풍력 발전 같은 거 쫙 깔아놓고 그걸 네. 도시에서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탈중앙화 에너지 관련한 그리드는 아주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조그만한 그런 마을에서 쓰는 전기를 계량해서 그만큼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고 해서 이제 태양열 발전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대체적인 어떤 발전 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이게 작은 단위의 이것을 사실 이제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먼저 돈을 펀딩을 한 다음에
지어버리고 한 20년 정도 마을 사람들이 쓰면서 돈을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이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이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여담이지만 한국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정책을 보면은 네. 이제 RPS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발전 자회사들이 결국 1년에 이제 REC라는 리뉴어블 서티피케이트를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서티피케이트를 사가지고 국가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은 네. 결국에 그들이 이제 1년마다 부여받은 의무를 해제해주면서 음. 벌금을 안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전이나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이제 REC를 이제 사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그렇죠. 구조를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HXNG는 이 구조를 토크나이즈된 어떤 발전소들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동안 화석 연료 위주의 아주 대규모 발전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뭐 ESG니 환경 지속 가능성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의 위력이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A6NG에서도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결의 이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음 내용은 보니까 SBT, 솔바운드 토큰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솔바운드 토큰은 또 이번 연도에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하나의 네. 주제죠. 네. 왜냐하면 NFT라는 거는 이제 이번 연도에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술 작품과 이제 연계한 토큰. 근데 네. 이 토큰이 갖고 있었던 속성은 언제든지 트랜스퍼가 가능하고 누구든지 그 이력 자체가 NFT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갈릴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인데 이 솔바운드 토큰은 NFT지만 어떻게 보면 전송이 불가한 토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솔바운드 토큰을 마치 가상 세계에서 하나의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X6NG도 이번에 이 솔바운드 토큰의 유즈 케이스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다라고 네.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사실 솔바운드 토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솔바운드 토큰의 특성 자체가 지갑에 한번 어떻게 보면 발행이 되면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네. 하나의 어떤 면허증 같은 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로는 지갑이 이제 했었던 거래했었던 이력들을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웹3상의 하나의 어떤 액티비티를 추적해서 그것을 한 사람의 그러니까 경력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변환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도 이제 예상을 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 SBT를 활용한 유즈 케이스가 더 많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블록체인의 모바일 모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모바일 모먼트가 뭔가요? 이 모바일 모먼트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네. 바로 핸드폰을 들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잖아요. 검색을 해서 찾죠. 근데 네. 이런 어떤 행위들이 이제 모바일 모먼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모바일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이제 녹아들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블록체인의 이제 모바일 모먼트가 결국 언제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이것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A16G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토큰을 전송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매개체를 구입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탈중앙화가 100% 안 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이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서버라는 것은 온전히 어떤 한 사이트에 중앙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서버에서 데이터가 조작이 되게 되면 네.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이 조작될 수도 있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AX6NG는 이제 모바일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데이터가 정말 탈중앙화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서 온 데이터인지 아니면 위변조가 된 데이터인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를 강화시키고 일반 사람들이 위변조되지 않는 데이터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2023년에 큰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좀 주목이 됐던 게 기업 이름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 네. 리서치 자체에. 맞습니다. 딱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헬리오스라고 하는. 네. 네. 당연히 뭐 SX인지가 밀어주는 회사겠죠. 아, 그렇겠죠. 재밌었습니다. 네네. 그 지점이 좀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ASX인지 안드레센 호로위츠 네. 이제 2023년 전망을 좀 풀어주셨고요. 네네. 이 전망 이외에 2023년에 어쨌든 지금 디파이 조선생으로 또 네네. 활동하고 계시니까 디파이 시장 흐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2023년에 네. 디파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할 건지 음. 많은 이야기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오고 가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이제 디파이에 대한 이제 보상 체계가 조금 달라질 시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존까지는 모든 디파이에 대한 보상을 결국 이자 혹은 어떤 경제적인 보상으로 대체가 됐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어디다 예치를 하게 되면은 뭐 10%, 20%에 대한 결국에는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 어떤 토큰을 이제 받음으로써 결국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가장 큰 어떤 하나의 매개체였는데 이 보상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디파이 어떤 A라는 디파이 상품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그 커뮤니티에 제가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제 어떤 디파이 이력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고려해야 할 하나의 이제 보상, 리워드로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것들 외에도 정성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디파이 시장에 넘어올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NFT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NFT 사실 인터넷상에서 홀더들이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제 PFP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많이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 걸어놓으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A라는 어떤 NFT를 가진 그 블루칩 NFT를 가진 홀더이다라는 어떤 자부심 혹은 내가 이 시장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하나의 욕구 이런 것들이 사실 모여가지고 수천만 원 되는 NFT를 사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NFT 외에도 이제 디파이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나의 보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크립토 하락기가 참 길어지고 있고 내년 전망도 밝진 않지만 디파이 시장에 대한 전망 미리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네.